자, 이번에 보실 자료는요. 쓱 내려와서 자, 블렌드 툴입니다. 네. 자, 컬러까지 같이 있네요. 자, 요거 보시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이제 연속되어진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 겸사 웹 틀을 짜거나 하는 개념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블렌드 툴입니다. 자, 보고 계신 형태는 자, 두 개의 도형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자, 블렌더라는 단어는 두 개 이상을 뭐합니까? 섞는다라는 개념에서 블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커피 같은 것도 뭐 블렌딩 처리한다 이러면 커피 두 종류 이상 섞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랑 같은 개념이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나의 도형에서 A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색상과 B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색상이 다를 때 연결하는 어떤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 그라디언트 패널과 왼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A라는 부분의 색깔과 B라는 부분의 색깔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연결하게끔 만드는 기능을 진행을 했었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개념은 비슷해요. 블렌더 툴 자체는.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A라는 도형이 따로 있고요. B라는 도형이 따로 있어요. 이게 다른 거죠. 위에 거는 한 개의 도형이에요.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처리가 되는 거라면 이쪽에는 이 아이는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뭐 하는 거? 서로 자연스럽게 변형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컬러뿐이 아니라 어떤 도형의 모양, 쉐입 자체도 변형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착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고요. 툴 중에 자, 그라디언트 툴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블렌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자, 어디를 클릭할 거냐면 이 화살표 써 있는 곳을 갖다 대면 자, 끝에 모양이 색깔이 칠이 됩니다. 전 부분에 클릭. 그 다음에 다른 쪽 도형에 똑같은 자리에다가 화살표 써 있는 이 자리에다가 갖다 대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무언가 갑자기 연결을 하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시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도형 여러 개가 연결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컨트롤 Y 아웃라인 상태로 보시면 중간에 무언가 선이 하나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선이 A라는 도형과 B라는 도형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방금 전에 썼던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블렌드 옵션이라고 뜨고요. 현재는 A라는 도형과 B라는 도형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스무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저는 자, 끝에서부터 할게요. 디스턴스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면 사이와 사이 간격을 내가 어떠한 일정 크기만큼 간격을 주고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뭐 50mm 해버리면 A라는 도형에서 그 다음 여기까지가 50mm 그 다음 여기가 50mm고 그 다음 여기가 50mm겠죠. 50mm 간격으로 도형을 만들겠다라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100% 50mm는 사실 아니에요. 미묘한 차이가 나서 뭐 한 48mm, 뭐 52mm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100%딱 맞진 않아요. 자, 그러면 스텝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스텝은 그 단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쓰고 키보드 탭 눌러보시면, 자, 프리뷰 체크하고, 사이에는 시작과 끝을 제외한 가운데는 도형 1개, 2개, 3개, 4개, 5개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보시는 건 뭐예요? 색깔이 자연스럽게 변형된 걸 알 수 있죠. 네, 중간에는 도형 스포이트 쓸 수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자, 아까 중간에 10이었으니까 10 하면 실제로는 총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단계를 만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엔 도형을 색깔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신다면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약간의 팁을 만든다.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써야 되는 컬러가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명도 대비를 흰색을 쓰고 싶어요. 사이를 뭐 할 수 있어요? 연결을 해서 단계를 한 5단계, 뭐 3단계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색깔. 이런 식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면 빠르게 컬러 지정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물론 세세하게 조정은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수점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웹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유령의 팁 하나 알려드렸어요. 자, 그대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도형과 B라는 도형을 선택하고요. 블렌드 툴을 시작하는 부분에 화살표점, 끝나는 곳에 또 화살표 부분점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이 스텝으로 자, 1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모양이 이상하게 좀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자, 레이어를 제가 꺼놨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하는 부분에 똑같이 포인트 찍으면 이 점은 그대로 따라가서 모양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포인트는 그대로 이 자리에 가져가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똑같이 세 번째, 마지막 이쪽은 그대로 따라가면 보시면 포인트 위치가 그대로 일치하게 되죠. 그 위치를 그대로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걸 보시면 자, X로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개의 도형을 블렌드 툴로 시작하는 부분에 클릭, 그 다음 뒤에 화살표 있는 자리에 다시 클릭. 자, 당연히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마찬가지 단계도 줄여볼게요. 스텝. 자, 5단계로. 보시면, 자,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 아이를 내가 한번 바꿔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선택 툴로 선택하시면 이 아이들을 통째로 하나처럼 인지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잡혀요. 그러니 직접 선택 툴로 하나의 도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포인트만 딱 잡고 나서 왜 도형이 안 움직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색깔 자체를 통째로 딱 정확하게 포인트 잘 잡은 상태에서 선택 툴로 잡고 내가 원하는 각도를 뱅글뱅글 돌려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네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일단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점의 포인트 위치가 똑같은 거를, 개수가 똑같은 거를 선택해 놓고요.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자, 그러면 다른 위에 있는 도형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개수를 줄여서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양도 같이 변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 저런 도형들은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더 쉽다라는 거죠. 억지로 만들어내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도형은 제가 꺼내고 싶은데 꺼내지질 않는데요. 눈에 보이는 애들을 그대로 도형화 처리해라. expand. 이때 굉장히 많은 기능을 써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도형으로 바꿨습니다. 써먹기 좋겠죠. 또한 자 돌렸어요. 일부러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중간에 자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있었죠. 점을 톡 찍습니다. 점이 찍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익스펜드를 컨트롤 Z 돌렸어요. 일부러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곡선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돌려서 확인해 보면 그대로 따라다닐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자, 블렌더라는 기능은 단순하게 색깔의 두 개의 도형 사이가 변하거나 단순하게 모양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가지 응용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겹친 도형들은 어떻게 될까? 사실 위에서 모든 걸 다 보여드렸긴 했지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거 블렌드 툴 가지고 포인트와 포인트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단순하게 그대로 따라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옮겨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일부러 저는 스텝 단계를 한 두세 단계로 줄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포인트랑 여기 있는 포인트 네, 뭐 저랑 똑같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찍어보세요. 자, 그럼 얘는 포인트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찍어보십시오. 포인트 개수가 똑같으면 도형 자체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 거는 누가 봐도 앵커 포인트의 개수가 전혀 다릅니다. 별은 10개고요. 6개고 4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흔히 찢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벽하게 처리되진 않죠. 어느 것 하나가 2개, 3개로 풀어지거나 모여들면서 형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블렌드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100%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를 많이 연구를 하시고 써보시면 되고요. 자, 스텝 단계를 제가 줄여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육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별에서 육각형으로 넘어가는 거는 썩 이쁘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애매하죠. 자, 이건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처리를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블렌드입니다. 개념 아시겠죠? 두 개의 도형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형태를 만드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도형으로 만드는 건 expand.
그럼 여러분들은 자 보시는 여기 형태로 A라는 선과 B라는 선을 연결을 블렌드로, 또 여기도 두 번째 거도 C로 할까요? 자, C라는 선과 D라는 선을 자연스럽게 블렌드로 연결, E라는 것과 F라는 것을 블렌드로 자연스럽게 연결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선택하시고 블렌드 툴을 가지고 클릭만 알려드렸어요. 그쵸?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 이제 급하게 단축키나 이런 게 필요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단축키를 쓸 때도 그렇고 지금처럼 그냥 일일이 클릭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이 안 할 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전 단계로 돌려주시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블렌드 툴을 가지고 포인트를 클릭하고 또 다른 아이를 클릭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자, 이런 단순한 형태는 여기 단축키가 있습니다. 메뉴 오브젝트에서 쭉 내려가시면 블렌드라고 해서 컨트롤 알트 B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자, 얘를 눌러주신다면 손쉽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겠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가능하지 않을까? 똑같이 단축키로 눌러보면 네, 됩니다. 아까처럼 직접 클릭을 해도 되고요. 세 번째 거 해볼게요. 그럼 얘도 그냥 단축키가 먹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됩니다. 직접 눌러보면 직접 하나씩 클릭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단축키로 걸어보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맞아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 펜툴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나 그렸죠? 끊어놓고 반대쪽에서 그립니다. 위에서 그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든 아이는 둘은 연계가 잘 돼요. 그쵸? 근데 하나를 그렸어요.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아래에서 그려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잘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엉켜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이상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모든 도형들이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이 그림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순서대로 만들었냐 아니면 이렇게 엇갈려서 그렸느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계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뒤집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제대로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서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얘를 뭐 하시면 돼요? 뒤집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뭐 때로는 이렇게 뒤집어서 뭐 합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똑같은 거지만 리플렉터 툴 가지고
위아래로 해결하실 수도 있겠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엉킨 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하나씩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되면 끊고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지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거는 아까대로 얘기하자면 이건 사실 뭐예요? 연결하시고 중간을 점을 찍어서 곡선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이야기였죠. 네. 근데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시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되게 괴상하게 복잡한 아이들은 힘들어요. 그럴 땐 처음부터 둘을 블렌드 툴로 연결을 하시고요. 단축키 썼습니다. 그런 다음 뭐 하시면 되느냐? 선이랑 같이 잡고 위에 여기 써있죠?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Replace Spline 이 선을 다시 설정하는 거죠. 따라가게 됩니다. 단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 모양 사각형이 그대로 유지할 거냐 그대로 사각형 형태를 유지하면서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이 곡선의 모양을 따라가면서 만들 거냐 자, 이 차이는 고민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네, 앞에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근데 이 스플라인이 있으면은 사실은 스플라인을 따라서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했던 걸 풀 수도 있어요. 했던 걸 리버스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 뒤집는 거구나, 참. 푸는 게 아니라. 자, 푸는 건 없네요. 자, 푸는 건 그냥 아예 완전히 푸는 거예요, 릴리즈로. 자, 이런 개념이 있다. 자, 블렌더 툴은요, 단순하게 도형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룹된 캐릭터와 캐릭터끼리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 따로 없지. 자, 예를 들어 이런 꽃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쓱 하나 만들어서 로테이트로 이쁘진 않지만 이런 식의 꽃 모양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그룹 찍고 커피를 해서 색깔을 바꿔주고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꽃의 모양은 사실은 뭐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난 이 꽃의 꽃잎의 색깔을 바꾸고 싶어 라든가 난 이 꽃의 뭐 모양을 좀 다르게 바꿔주고 싶어 라든가 네. 없앨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럼 모양은 이상해지겠지만 그러니까 하나하나 도형이 아니라 아예 덩어리 개념으로 그룹 개념으로도 블렌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하는 건 큰 어려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위아래로 하든 좌우로 하든 간에 이 사이를 설정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 세로도 가능은 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여기와 여기 두 개 사이에요. 이 사이는 앞만 연결하려고 해도 괴사하게 됩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한다 그래도 결과는 사실은 똑같을 거예요. 자, 정리는 안 돼 있으니까 조금 맞춰놓고 할게요. 뭐 선택하면서 그랬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틀어진 것 같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려면 블렌드 툴을 가지고 클릭하고 자, 그 다음 클릭하고 그 다음 클릭하고 자, 그 다음 클릭했더니 어라? 어떤 분들도 여기까지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되겠지. 한 바퀴 뺑 둘러지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는 쉬워요. 자, 이 사이는 일단 몇 단계냐? 한 개부터 놓고 보시면 이 정도 되겠죠. 5단계. 총 7개 정도 들어갑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 아이들도 사이를 만들어주고 처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뭐 했어요? 그냥 도형과 도형으로 연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간이 블렌드 툴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연결한 거죠. 그럼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을 연결하려면 똑같은 개념이라면 그냥 도형 상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효과와 효과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효과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니니까 효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expand 걸어서 도형으로 바꿔보시면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도형으로 바꿔주면 왼쪽 도형의 그룹과 오른쪽 도형의 그룹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작업물들이 옛날에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뭐 초청장 같은데 전 세계 뭐 포럼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류의 작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샘플링으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도트, 점을 이용해 전 세계지도 막 그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영역을 하나하나 컬러를 다 칠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저 옛날에 회사 때도 그랬어요. 밑에 직원한테 뭐 시켰는데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색깔을 칠하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 걸리는데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처럼 만드시면 이게 1000개가 되든 10,000개가 되든 그려내고 그 다음 뭐 하면 되느냐, 관련이 없는 부분만 선택해서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경사 지우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면 거의 사각형 형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럴 땐 요 직접 선택 툴 말고 그 밑에 라sso 툴이라고 있죠? 요게 역할을 합니다. 자, 포토샵을 써보신 분들은 어떤 개념인지 아실 거예요. 보시면 얘로 쓱 이렇게 필요한 만큼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띄면 잡아요. 완벽하게 딱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딜리트 누르셔야 돼요. 일부만 지워지니까. 한 번 더. 좀 편하게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지도 모양 그림 사진 뒤에 딱 띄워놓고 지우는 거 금방 하죠. 자, 약간의 응용 보여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세계지도까지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한국지도, 대한민국 지도 검색할게요. 어떤 걸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도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형태만 필요한 거니까 이런 형태의 이미지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선택하기 불편하니까 간단한 아니면 독도가 없네요. 울릉도 독도 있는 걸로 최소한. 자, 흐려도 관계없어요. 자,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붙일게요. 컨트롤 V로. 이미지가 흐리든 뭐든 관계가 없는 게 이거 자체를 쓰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형태만 보고 이 위에다가 아까 보신 도트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사이즈 지금처럼 좀 키워주시면 되고, 자, 건드리지 못하도록 잠글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잠그는 습관보다는 일부러 다른 레이어에다가 이 이미지를 담아서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물론 이제 밑으로 좀 내려줘야겠죠? 그래야지 눈을 껐다가 켰다 하면 비교하기도 편하고 쓰기 편합니다. 자, 이거는 지도라고 쓸게요. 자, 이제 이 위에다가 그릴 건데 당장 이 지도가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만 쓱 범주만 하나 만들어 놓고 지도는 눈을 꺼 놓겠습니다. 지도가 밑에 깔려 있으면은 당장 틀 짜는 거에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잠깐 꺼 놓고 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하나 쓱 원하시는 크기 하나 만드시면 돼요. 저는 바로 한 15mm에 15mm 정도, 가로 15mm, 세로 15mm 정도의 크기로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딱 맞지 않아도 됩니다. 요 동그라미가 저는 반대편 라인까지 그대로 카피를 해서 또 두 개 모두 한 번 더 카피해서 아래쪽으로 배치를 시켜줍니다. 자, 똑같은 색을 원하시면 지금처럼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색깔 원하신다면 각각 다른 색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원하시는 어떤 색깔로 지정을 합니다. 꼭 위에 있다고 굳이 뭐 빨간색 계통 할 필요는 없겠죠. 적당하게 색깔을 마음에 드시게끔 써줍니다. 자, 가이드 맞춰서 오른쪽 라인에 맞춰서 정렬 한번 했고요. 왼쪽도 왼쪽에 맞춰서 정렬, 위 라인도 정렬, 아래 라인도 정렬. 모든 위치별로 다 정렬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보시는 형태처럼 네기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연결을 해봐야겠죠? 자, 위에 있는 두 개의 동그라미를 연결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기본 개념은 미리 선택한 상태에서 블렌드 툴을 가지고 하나의 포인트에서 또 다른 도형의 포인트, 같은 자리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하시는 게 기본 요령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부에 있는 이런 스텝 단계를 할게요. 단계를 마음에 드는 개수만큼으로 직접 보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총 32단계 안에는
30개 정도가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됐네요. 자, 원하시면 디스턴스 어떤 수치 간격으로 입력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자, OK 누르시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자, 잊어버릴 수 있으니 미리 자, 눈에 보이는 형태 그대로 도형화 처리하는 expand 눌러줄게요. 자, expand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자, 오케이. 자, 그룹 그대로 돼 있어요. 아래에 있는 도형들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블렌드를 걸겠습니다. 단축키 이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툴을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한 다음에 옵션을 들어가서 아까처럼 개수는 똑같이 해줘야겠죠. 달라지면은 모양이 이상하니까. 자, 그러고 나서 중간에 있는 아이들 효과니까 실제로 되는 아이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대로 도형화 처리하는 expand 눌러줍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거 그룹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것도 그룹되어 있는 상태로 각각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그룹과 아래에 있는 그룹은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다시 또 연결을 해줘야겠죠. 블렌드 툴을 이용한다면 첫 번째 있는 그룹의 첫 번째 있는 위치에 포인트 위치 딱 클릭하시고 밑에 있는 그룹에 똑같은 첫 번째 위치에 똑같은 포인트 위치를 클릭하시면 사이는 똑같이 선이 표시되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자, 위에 있는 도형에 저는 첫 번째 있는 위에 있는 그룹에서 첫 번째 있는 도형에 왼쪽에 있는 포인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클릭했죠? 밑에 있는 그룹에 아까 첫 번째 했으니까 이번에도 첫 번째예요. 그 중에 왼쪽에 눌렀으니까 똑같이 왼쪽에 있는 포인트예요. 같은 위치. 그럼 연결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개수 단계를 마찬가지 조절을 해줍니다. 완벽하게 뭐 위아래 좌우까지 계산을 다 하시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해서 OK를 누르시면 그리고 보이는 대로 다시 도형화 처리하려면 expand 하시면 자, 모두 보시는 것처럼 자, 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다운받아서 배치한 이 우리나라 지도 위치에 맞게끔 자, 모양 만들어내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위에 있는 이 도형들을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야지 밑에 보이니까. 선택하시고 트랜스페런시 오퍼시티를 그냥 낮추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지도가 보이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 지도에 맞게끔 어차피 안에 것까지 다 할 건 아니라 겉에 것만 처리하기로 했었으니까 자, 직접 선택 툴로 적당하게 큰 관련이 없는 것들은 먼저 정리하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뭐 저는 요거 라sso 툴을 이용해서 그냥 쓱 약간 여유 있게 하십시오. 너무 바짝 해버리면은 오히려 안쪽까지 막 지워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 약간 여유 있게 바깥쪽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물론도 속도 자 이런 거는 이제 직접 한다 둘러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한 번 더. 포토샵을 한 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만약에 뭐 그래픽 툴 자체를 처음 다뤄보신다고 하더라도 마우스만 잘 드래그로 하실 수만 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거 있나요?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만드실 거라면은 좀 더 촘촘하게 만드시는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잠깐 좀 쉬운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의 형태 같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뭐 주로 패션 쪽이나 이제 과학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저런 약간 기하학적인 선들을 만들어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일부러 그냥 제가 배경을 하얗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주로 배경을 좀 어둡게 깔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쓰면은 이제 여러모로 활용하기도 좋구나 라는 거를 좀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 자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뭐 펜툴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건 사실 자유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펜툴 말고 여기 자 뭐 페인트 브러쉬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관계없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관계없죠. 자, 선이니까. 또 이것 말고 펜 모양으로 들어있는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번 선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툴이면 선택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자주 쓰진 않더라도 지금처럼 뭐 크게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쓰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색깔을 조금 더 자유롭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선의 두께도 마음대로 주셔도 관계는 없고요. 자, 펜툴이든 무엇이든 마음에 드시는 어떤 선의 형태를 만들어 내셨다면 자 이제 연결할 건데요. 위에 보셨던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는 좀 정갈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쪽에 있는 아이를
가까운 쪽에 하시면 요거는 그렇다는 얘기죠. 브러쉬 선 두께 자체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스트로크에서 선 두께 바꾸시면 됩니다. 원하신 대로 이렇게 선 두께입니다. 가끔 이제 브러쉬 툴을 쓰시는 분도 계신데, 브러쉬 툴로 만약에 썼다, 저처럼 이렇게 일반 선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 브러쉬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이런 다른 형태의 선을 취하시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응용된 다른 브러쉬 선 모양입니다. 저는 기본에서 스트로크 두께를 낮췄는데, 난 그래 좀 특이한 거네 하시면 다른 어떠한 선의 모양들에서 선의 두께, 스트로크 낮추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뭐 제한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자, 되셨다면 블렌드 툴을 너무 가까운 쪽에 연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쪽에 있는 아이들을 연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그냥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습니다. 꼭 브러쉬 툴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펜툴로 하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의 모양을 바꾸시려면 브러쉬 패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원하시는 모양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해서 개수를 늘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단, 브러쉬 툴을 이용하시면은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느려집니다.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 형태로 쓰는 것 뿐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미 전 누르고 키보드를 떼었는데 아직도 움직이고 있죠.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선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선의 굵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자, 선으로도 블렌드는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보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하나는 글씨, 또 하나는 우산 모양입니다.